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라는 사람은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좀 단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목소리. 일단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목이 빨리 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목소리가 많이 좀 가라앉고 뭐랄까 상처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참 고민이고요. 예전에 국토대장정 할 때도 물론 이제 남들보다 많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해서 목소리가 빨리 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더 빨리 쉬고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볼링하는 동안 볼링장이 워낙에 이제 시끄럽잖아요. 볼링핀 쓰러지는 소리, 쿵쿵 떨어지는 소리, 그 사이에서 이제 게임에 이겨보겠다고 같은 팀원들한테 응원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많이 질렀었나봐요. 다행히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어쨌든 게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목이 착 가라앉으면서 따끈따끈 아프더라고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더 남들에 비해서 빨리 쉬고 약하다,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좀 단점을 안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이야기꾼으로서 좀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자기소개를 건너뛸 수는 없겠죠. 평소보다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를 거르지 않고 일단 면접 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면접 보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표한 바로는 7월 한 달 내내 저희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면접 보기 이전까지는 제가 준비한 PPT의 내용에 좀 충실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11차인가요? 그럼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똑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초 정도만 제 눈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당황해서 제대로 발표를 못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심적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심장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볼링을 치고 와서 볼링 치는 동안 열심히 응원했더니 목이 좀 가라앉아 있네요. 일단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기부여가 이야기꾼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소개 드릴 때도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저는 무의식 속에 이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에 씨앗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기부여가 이야기꾼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하면 이끌어주는 사람, 선두에서 리드해주는 사람, 이런 게 강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다르게 해석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생각을 좀 전환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찾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뭔가를 제시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며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사람,
10가지 실천 생각이 생각난다면 이 생각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동기부여 목표입니다. 저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청소년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많게는 대학생 학생들까지 함께 20박 21일 그리고 4박 5일 이렇게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꿈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그런 삶들을 살면서 뭔가 위안을 받을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는 군 제대하고 나서 사회의 벽을 한번 현실감 있게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피해서 도망친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더 용기를 갖고자 다시 사회에 부딪히고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돈 없이도 세상을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게 1년, 2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도 했고요. 나쁘게 보면 허송세월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하고 좀 배움을 많이 깨달았다면 저라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저 자신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뭔가 대장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계속 지시를 하고 좀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긴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정말 집중호우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위험 그리고 학생들이 도로변을 걷기 때문에 생명의 노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책임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독단적인 그런 성향을 내비치는 리더가 돼서 그 대장정을 끌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책임감이 주어지고 책임감 밑바탕에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좀 강압적이면서 또 뭔가 강제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점들, 반성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여행도 하고 이 학생들과 또 놀러도 다니고 또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 지리산 종주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나중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봤더니 100만 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행사라는 게 여름 성수기, 겨울 좀 비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매달 있는 것이 아니라 7월, 8월 달 이렇게 12월, 1월 달 이런 식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급자족,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회사 생활을 하든 자급자족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를 그만둘 때쯤에는 제가 경제적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곳에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디 나가서 참 부정적인 걸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진짜 초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항상 선로를 보면서 사람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또 전동차를 탔을 때는 문 앞에 서서 해지를 어떻게 폐쇄하고 열고 나가는지, 행동 요령은 어떠한지 이런 걸 숙지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사회와 단절돼 있고 창살 없는 감옥처럼 핸드폰 사용도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컴퓨터 사용도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이걸 누군가한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생활지도단임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어쨌든 때로는 욕설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후반쯤에는 대장정에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이제 성격이 좀 변하고 있는 시즌이었고요. 그만둘 때 시즌에는 내가 부정적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호를 만들어서 계속 외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외치면서 제 자신한테 좀 동기부여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친구들한테 한번 시도함으로써 이 친구들의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세 달, 그리고 10달이 지난 그 모습들이 제게는 아직까지 그 친구들의 좀 실천적인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하지 않았던 이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기간 다가왔을 때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말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가지 더 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에게 또 시도했던 것이 체조였습니다. 이 체조를 따로 시간을 쪼개서 했던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 간식 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틈이 나는 시간에 하고 싶은 학생들만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시작을 했고 처음 3명에서 30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주변의 이목이라든지 좀 부담을 안고 많이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학생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참 뿌듯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체조를 할 때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붙이지만 저는 이 구령 대신 구호를 붙여서 학생들과 함께 외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다, 나는 모전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쳤고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한 면들 아니면 되고 싶은 꿈을 넣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자라고 해서 이 친구들에게 처음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처음에는 창피하고 잘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친구들 본인 스스로가 더 나서서 외치게 되고 큰 소리로 말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최대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 친구들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능력도 많이 좋아진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해준 것이 아닌 제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명, 소명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제가 어른이 되면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이 친구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여기에 젖어서 지냈다면 이제는 저도 알을 깨고 나와서 이 친구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퍼실리테이션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창업 세미나, 사회적 기업 세미나, 진정성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강의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연, 이런 힐링 강연부터 시작했고 참 다양한 모임, 강연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뭔가 삶의 핑계를 대지 않고 힘들더라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끼면서 작년 12월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강연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남들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앞에서 15분 동안 저의 이야기를 해봤었고 그리고 예전에 한때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럭셔리 수호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관리자급 상대로 서비스 교육을 했었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올 초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서비스 강사 과정을 학원에서 다니면서 이수를 했었고요. 그거를 한번 응용하는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한번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서보지 않겠니 해서 정말 운 좋게 이곳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서 저의 부족함을 훨씬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앞으로 천천히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더 욕심을 내리고, 그리고 꾸준히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5년, 10년 동안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강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달에 꿈, 희망, 미래재단을 알게 됐고, 처음부터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6월 말쯤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중순쯤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빨리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 동안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분명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끝낼까 합니다. 저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되 그 과정 속에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처럼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다양성을 두고 다중지성, 이런 감정, 그리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상대 존중,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양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홍대표 김영선입니다. 뭔가 되게 급했죠? 상당히 좀 급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몸 상태도 많이 피곤하고 목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뭔가 뭐랄까 계속 반복어를 사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개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은 계속 나가고 있고, 이게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잠을 좀 오랫동안 안 자고 피곤하면 사람이 생각을 좀 걸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어제 밤새 또 잠을 설쳤거든요. 제대로 1시간 이상을 못 잔 것 같습니다. 계속 더워서 깨고, 어머니 코 고는 소리에 깨고, 좀 신경이 좀 예민해서, 더군다나 또 그 이전에 며칠 동안 쉬다 보니까 또 체력이 많이 충만돼 있어서 제대로 잠도 안 왔던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와서는 오늘 또 일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이 많이 몰려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또한 핑계라고 하고 싶고 합리화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피곤하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은 좀 더 차분하고 목이 좀 더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